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건강 매거진 일부 진행 맡은 강주리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요.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요. 하루 종일 이 화면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눈이 좀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또렷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과 또 치료법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 매거진 1부에서는 눈 건강을 되찾는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눈과 관련해서 좀 불편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그럼 1부 이 시간 함께할 분 또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문현승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눈은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눈 구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편하실 텐데 이제 우리 눈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축구공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제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는데 눈은 일단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보고 느끼는 구조니까 눈 안으로 이미지,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투명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구 모형을 보시면 그 앞쪽 각막이라고 하는 부위하고요. 이 렌즈 모양으로 생긴 수정체에 이 부위는 투명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빛이 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빛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부위가 있겠죠. 그곳을 이제 망막, 시신경이라고 하죠. 우리 카메라에 비유하면은 앞쪽 각막과 수정체는 이제 렌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망막과 시신경은 옛날 카메라면 필름에 해당하겠고요. 요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건 이미지 센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로 보니까 정반대에 있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모두 기능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깨끗한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눈을 축구공에 비유를 하면서 저희가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참 많은 분들이 시력을 좀 잃어가시잖아요. 이 나이가 들면서 눈에 어떤 능력을 상실해서 그런 건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설명 도와주시죠. 뭐 눈의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들어보셨겠지만 백내장, 녹내장, 뭐 황방변성 이런 질환도 있겠지만 질환이 특별히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에서 시력이 침침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제 다 아시겠지만 노안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노안이라고 하는데 그 노안은 그러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오는 건데 그게 왜 오는 건지 원인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정상인 눈은 우리가 멀리를 보든 가까이를 보든 모두 초점이 잘 맺혀서 선명하게 보는데 노안이 오면은 이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 아까 제가 수정체라고 말씀드렸던 이 렌즈 모양의 구조가 조절이라는 작용을 해주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나 어떤 카메라에 보면은 자동 초점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우리 눈에 원래 있는 거죠. 그 자동 초점 기능이 떨어지는 걸 노안이라고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가까운 거리부터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돋보기가 필요해지는 노안에 그렇죠. 그래서 눈이 피로해지고 침침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자, 노안의 원인을 좀 다시금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노안이 찾아오면 뭐 흐리게 보인다 이런 말은 저희가 또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노안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가까이가 잘 안 보여서 돋보기가 필요한 게 명확해지지만 노안 초기에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서 내가 노안이 왔는지 잘 모르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근거리 뭐 신문, 책, 휴대폰을 볼 때
약간 흐리게 보인다. 네. 예전보다 침침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거나 반대로 책을 보고 있다가 먼 곳을 보면 순간적으로 초점이 안 맺히고 흐리게 보이고 이 초점 전환이 느려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근거리를 오래 볼 경우 예전에는 내가 책을 3-4시간 봐도 됐는데 이제 30분만 봐도 눈이 피로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두통까지 온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죠. 네. 또 그다음에는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좀 침침하게 느끼는 건 젊은 사람들도 느끼는 거지만 이게 과도하게 느껴져서 뭐 운전을 할 때 터널 안에 들어가면 너무 갑자기 깜깜해져서 위험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안경점이나 안과에 갔을 때 돋보기 처방을 받고 그걸 착용했을 때 눈이 훨씬 편해지면서 가까운 게 선명해지는 걸 느낀다면은 이게 더 노안인 것을 얘기해 주는 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뭐 이렇게 좀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부분과 노안일 때 느끼는 증상의 차이가 조금씩 다른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노안이라고 뭐 다 같은 증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노안의 종류가 좀 어떤지도 함께 좀 들어보죠. 네네. 노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의 조절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같은 증상을 느끼지 않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느끼는 이유가 노안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이죠.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뭐 원시성 노안, 근시성 노안, 정시성 노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시, 근시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제 원시가 있거나 근시가 있으면 이제 안경을 착용하고 지내시게 되죠. 그래서 원시가 있던 분이 노안이 오는 경우를 이제 원시와 노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원시성 노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거리와 근거리가 가장 빠르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가장 돋보기가 빨리 필요해지는 노안이 되겠고요. 근시성 노안은 이제 원래 멀리가 잘 안 보여서 근시 안경을 쓰시던 분들이 가까이가 안 보이게 되니까 안경을 벗고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근시가 있는 분들은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 초점이 맺혀서 노안이 있어도 가까이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나는 노안이 안 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착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네요. 안경을 쓴 상태에서 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노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초점 안경을 사용하게 되죠. 정시성 노안은 원래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이 멀리는 계속 잘 보이지만 이제 가까이가 안 보여서 돋보기만 가끔 착용하게 되는 것을 정시성 노안이라고 합니다. 네, 각각 원래 어떻게 좀 눈의 상태가 있었던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지게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스스로 내가 노안인지 아닌지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초기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지만 도움이 되시려고 몇 가지 정리해온 걸 보시면 자가 진단법으로 첫 번째 근거리 작업 시에 눈이 쉽게 피곤하고 두통이 생길 때, 또 두 번째 어두운 조명에서 글자 읽기가 힘들어질 때, 세 번째 눈이 항상 뿌옇고 침침할 때, 네 번째 갑자기 먼 곳을 볼 때 초점이 맞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런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된다면 노안을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다음 영상을 보시면 간단하게 노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노안 테스트라는 글자가 있는데 빨간 바탕과 초록색 바탕의 글자가 있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잘 보이시는지 보시면 되는데 초록색 부분이 더 잘 보인다면 노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증상과 같이 이런 증상이 있다면 내가 노안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증상과 또 앞서서 보신 테스트에 좀 해당이 되신다면 병원을 좀 빨리 내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또 시력이 또렷하지 않으면 생활에 좀 불편함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노안 증상도 치료로 개선이 좀 가능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굉장히 이제 노안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병원에 문의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서 돋보기만 사용을 하게 됐었죠. 하지만 이제 돋보기를 써도 노안이 완전히 조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돋보기를 써도 책을 오래 읽거나 하면은 머리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몇 가지 치료 방법이 나와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본인 눈에 적합한 방법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가 가능하군요. 그렇죠. 라식 라섹
이제 누구나 아는 수술 그렇죠, 방법인데 예. 이제 20, 30대가 많이 받는 시력 교정 술이죠. 네. 요즘에는 이제 노안까지 같이 교정을 하는 노안 라식이나 라섹 방식이 나와서 이제 초기 노안은 이런 방식으로 좀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카메라 인레이라고 하는 이제 각막에 삽입하는 특수 렌즈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카메라 인레이고 다른 렌즈들도 있는데 이런 특수 렌즈를 사용해서 노안을 좀 교정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사용해서 이제 다초점 안경처럼 멀리와 가까이를 동시에 교정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노안과 백내장을 같이 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안 교정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치료를 받으신다면 좀 시력이 회복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좀 듭니다. 자, 건강 매거진 눈 건강과 노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눈이 불편하시거나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40이요. 네. 자, 눈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시죠? 제가 일반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다초점 백내장 수술로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일단 재수술이 가능한 여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네. 이제 40세신데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백내장이 일찍 오신 편이죠. 그래서 아직 노안이 오시기 전에 백내장이 와서 일반 렌즈로 수술을 하신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안이 오기 때문에 백내장으로 인해서 나빴던 시력은 교정이 돼서 맑아지지만 이제 노안이 오기 때문에 좀 불편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초점 렌즈로 교체가 가능한지 찾아보시고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수술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이제 렌즈를 인공 수정체를 교체하는 게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오래된 경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좀 검진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시청자님.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밀하게 좀 검사를 받아보신 후에 결정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처럼 저희와 함께 좀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저 40대 중반 45살이에요. 예. 자, 눈이 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 네네. 말로는 안경 쓴 사람들은 노안이 안 온다고 하는데 혹시 맞는 말인 건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다른 증상은 좀 없으신가요? 이게 요즘은 안경을 벗고 보는 게 훨씬 가까운 게 편해졌거든요. 네, 안경 벗으면은 가까운 게 편하고 멀리 볼 때는 안경 쓰는 게 편해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노안이 와서 그런 건지, 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내장 수술하면 제가 혹시 안경을 벗고 다시 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좀 근래 들여서 눈이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인지가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저희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분은 이제 안경을 좀 착용하고 계신 분이네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이제 노안의 종류가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안경을 벗고 보는 게 가까운 거 보는 게 더 편하시다. 그러니까 원래 근시가 있어서 안경을 쓰셨던 분이 노안이 오신 거죠. 근시성 노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40대 중반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멀리는 이제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볼 때 또 불편해서 안경을 이제 썼다 벗었다 하니까 너무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다초점 안경으로 바꾸거나 그냥 썼다 벗었다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통해서 수술하기에 적합하다면 이제 노안 나식이나 이런 쪽으로 교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요즘에 이제 교정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대 상관없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연령에 맞게 네네. 이제 그 수술 방식이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0대처럼 초기 노안이시거나 백내장이 없는 분들은 이제 노안 라식이나 뭐 각막의 특수 렌즈 시술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그 50대, 60대 분들에서 이제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하고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령대별로 그리고 또 자신의 눈의 상태별로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또 수술의 방법도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정밀하게 검진을 받아보시고 상담 꼭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문현승 원장과 함께 노안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노안 교정 수술을 받은 환자 사례를 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 첫 번째 이제 네. 사례자분은 65세 남자 환자시고요. 근시성 난시와 또 노년성 백내장이 같이 네.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수술 전에 보면은 뭐 마이너스 7디옵터라는 이제 고도 근시가 있으셨고, 뭐 마이너스 3.5디옵터라는 이제 고도 난시가 동반돼 있고, 또 백내장이 오셔가지고 시야가 많이 흐려 보이는 경우셨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이제 나빴던 시력이 수술 굉장히 후에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0.9, 1.0 이렇게 좋아지셨고, 근거리 시력도 이제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서 네. 독서가 가능한 정도로 좋아졌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효과가 좋은 환자 사례였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일까요? 네, 다음 사례자분은 48세 여자 분이시고요. 원시가 있으셨고 또 백내장이 있으셨어요. 이제 48세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오셨기 때문에 연소 백내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 여기 이제 수술 전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약을 넣어서 동공을 확대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 동공 안에 보이는 걸 수정체라고 하고 이 수정체가 이제 원래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분을 보시면 약간 노랗게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렇게 이제 노랗게 그렇죠. 네. 노랗게 이 보이는 부분이 백내장이 온 부분이다. 네. 이렇게 이제 수정체가 혼탁이 오면 눈으로 들어가는 빛이 차단이 되고 산란이 돼서 퍼지기 때문에 이제 눈이 부시고 흐리게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원시가 있었고 이렇게 백내장이 동반돼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인공 수정체가 이제 홍채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렌즈가 투명하기 때문에 눈 안쪽이 이제 까맣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백내장이 제거되고 인공 수정체가 잘 안착된 사진이죠. 이렇게 되면 시력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나은 시력, 맨눈 시력이 오른쪽은 1.0, 왼쪽은 0.8이 되고 근거리는 이제 저희가 제2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1.0에 해당되는 시력이죠. 그래서 멀리와 가까이가 이제 좋은 시력으로 회복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눈의 색상도 원래 눈대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네네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정밀 검사를 하고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이 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눈 수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작용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노안 수술의 부작용은 좀 없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어떨까요? 물론 이제 어떤 수술이든 네.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겠죠. 이제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기존의 노안 수술은 이제 고자극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는 데 비해서 최근에 시행한 스마트 노안 교정술은 저자극 레이저 방식으로 해서 노안 교정술을 할 때도 굉장히 정교한 레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막 세포를 보호해서 기존 수술보다 6배 이상 세포를 더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합병증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수술 전에 그래서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눈에 어떤 수술에 영향을 줄 만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수술을 진행하면 안전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안전과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안이 찾아오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당연히 주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좀 안과 질환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좀 발생할 수 있나요? 이제 노안은 누구나 오게 되지만 또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오는 게 백내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계속 설명해드렸지만 이 수정체도
수정체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게 노안이라면 수정체 투명도가 떨어지는 걸 백내장이라고 하죠. 네. 마치 이제 주름살이 누구나 생기는 것처럼 이 수정체 혼탁도 누구나 오는 거라서 50세 정도가 되면 이미 시작이 돼 있고요. 예, 나이가 이제 들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80대가 되면은 거의 90%에서 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 백내장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건강한 수정체를 통해서 들어온 빛은 시신경 망막에 잘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상을 보지만 네. 백내장이 생기면 이 빛이 퍼지고 산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백내장 증상이 노안과 함께 오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증상이 노안과 어떻게 다른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설명 좀 도와주시죠. 네. 먼저 백내장 증상을 설명해 드리면 시력이 서서히 감퇴하게 되죠. 아까 노안에 이제 가까운 거리가 좀 불편해진다고 했는데 백내장은 이제 멀리 시력도 전체적으로 시야가 뿌얘지면서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안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네. 시야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눈에 뭔가 좀 끼어 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복시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사물이 이제 2중, 3중으로 아주 미세하게 겹쳐 보인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점점 백내장이 심해지면 눈이 부시다고 하세요. 이제 밖에 네. 햇빛이 밝은 곳에 가시면 눈 부셔서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셔야 편하다. 이렇게 투명도가 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예.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이제 색안경을 끼면 오히려 편해지는 증상이 있고요.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더 오히려 이제 실내에서 더 잘 보이는 거죠. 빛이 없는 곳에서. 예. 원래는 그 반대인데 백내장이 오면은 약간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빛번짐이나 눈부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약간 색감이 달라져서 하얀색이 약간 노랗게 보인다, 변색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노안이나 백내장이 연령을 고려했을 때 되게 같이 동반돼 있어서 돋보기도 대개 사용하고 계시는데 돋보기를 사용하셨던 분이 백내장이 심해지면 일시적으로 가까운 곳이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백내장 환자 중에 한 5% 정도가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가까이가 잘 보이니까 내가 눈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 백내장이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안과에 가서 백내장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백내장 증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노안과는 증상이 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은 노안이 진행이 된 경우에만 반드시 오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다른 원인들도 좀 있을까요? 네네. 제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걸 이제 노인성 백내장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올 수 있겠죠. 수정체가 혼탁되는 원인이 있는데 물론 선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백내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경우도 있고요. 뭐 대사 질환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이제 후천적인 경우에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합병증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좀 빨리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흡연이나 음주 생활이 이제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백내장 진행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도 백내장이 합병될 수가 있고요. 또 자외선이 백내장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 차단을 생활 속에서 하는 게 백내장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선천성이 있고 후천성이 있다는 사실을 참 좀 처음 저는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안이 올 나이가 아닌데도 젊은데도 좀 백내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그런 경우가 좀 많나요? 이제 물론 이제 노인성 백내장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내가 20대라고 해서 백내장이 꼭 오지 않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상하게 시력이 떨어지거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진다면 안과에 꼭 가보셔야 되고 시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나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는 시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이제 많이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도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고 예후에도 영향을 주니까 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예.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좀 흔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기보다는 병원을 좀 자주 찾아서 검진을 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단순한 노안과는 좀 다른 질병인 만큼 조기 발견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백내장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백내장 진단은 간편합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가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수정체를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사진에 보시듯이 정상 수정체는 이렇게 투명하고 하얗게 보이죠. 네. 백내장이 오면 노랗게 수정체가 변하면서 하얗게 이런 가닥 같은 것도 보이게 되죠. 이걸 안과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과에 방문하시기만 하면 이런 현미경 검사와 간단한 시력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 유무를 아실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자, 생각보다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기를 좀 미루시지 마시고 병원에 꼭 가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눈 건강과 백내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눈이 불편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전 35이고요. 예. 저희 할머니 이제 예전에 돋보기를 착용하셨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안경도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눈도 회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바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도와주시죠. 아, 네. 할머님께서 지금 시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내장이 진행할 때 가까운 거리 시력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어르신 분들은 이제 40대, 50대를 지나면서 노안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침침한 거에 대해서 원래 그러려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쭤보면은 나 잘 보인다고 하시는데 검사를 해보면 사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적응이 돼 있어서 또 그런 경우에 조금만 이제 어떤 잘 보이는 게 있으면 내가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60대 중반이시면 백내장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거는 꼭 좋은 경우만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가까운 안과에 가셔가지고 뭐 백내장이 있는지 아니면 정확한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시력이 좀 좋아진 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시력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저희와 함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문현승 원장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이 백내장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내장을 좀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발병 시기를 최대한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백내장을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이 백내장 진행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우리가 많이 길어졌고, 또 레저 활동 같은 게 있어서 야외 활동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뭐 모자나 선글라스를 이게 습관화해가지고 이제 습관화하는 게 이게 누적이 되면 백내장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행스러운 거는 백내장 수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수술 건수 중에서 제일 많은 거에 해당할 정도로 흔하지만 또 치료 결과가 아주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자나 선글라스를 좀 젊을 때부터 잘 착용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습관이 잘 안 돼서 이제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운전을 할 때라든지 뭐 야외 활동할 때는 꼭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자, 좀 노안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등한시하시기보다는 젊을 때부터 좀 챙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안의 경우에는 또 본인의 불편함이 덜하다면 좀 수술을 최대한 좀 미루고 싶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백내장은 꼭 수술이 필요한 질환인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이제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백내장 수술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 백내장 수술 입원도 했어야 됐고 회복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 비해서 또 평균 수명도 너무 많이 길어졌고, 또 이제 많이 건강해지시다 보니까 5, 60대 분들도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세요. 근데 나쁜 시력으로 돋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생활하고 사회 활동하는 게 너무 불편하시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너무 미루는 건 좋지 않고, 이제 아직 치료 방법은 수술적 치료만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지만 예. 이제 너무 늦게 하면은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뭐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수술을 미루시는 게 더 안 좋은 거네요. 그렇다면 시기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적정한 시기는 좀 언제쯤인가요? 이제 그건 이제 개개인마다 네. 다른데 그 조사 결과를 보시면 네. 이제 뭐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백내장 환자 증가율을 보시면 40, 50대 환자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40, 50대 환자가 제일 많다는 건 아니고 증가율이 제일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시력이 불편하면 검진을 잘 받고 빨리 진단을 받으신다는 것도 되고 네. 또 수술이 비교적 안전하고 이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게 수술을 하고 편한 생활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네네. 그래서 그 수술 시기는 개개인마다 다르고 또 백내장이 시작되는 시기 또 진행하는 속도가 달라서 네. 본인이 불편하면 진단을 받으시고 네.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정기 검사를 통해서 수술 시기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예전보다 수술이 좀 훨씬 간편해졌다라고 좀 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훨씬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담이 좀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비용 부분에서도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보험이 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 백내장은 이제 네. 전부 100% 그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이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 비용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네. 자, 그렇다면 뭐 수술적인 부분에서도 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되니까 수술을 꼭 적당한 시기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설명 바로 도와주시죠. 네, 이제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그 눈 안에 인공수정체가 혼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인공수정체로 교체를 하는 수술이죠. 제가 이제 쉽게 비유를 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인공관절 수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이제 손상이 됐을 때 인공관절로 교체를 하듯이 우리 눈 안에 수정체가 이제 혼탁이 온 게 백내장이라서 깨끗한 인공 렌즈로 교체를 해주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초음파와 이제 손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처럼 레이저 수술이 나와서 백내장 수술도 이 손으로 했던 부분을 거의 최소화하고 레이저로 레이저로 다 절개를 해서 백내장을 제거하고 렌즈를 삽입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해지고 안전해졌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자,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예전과는 달리 조금 더 다양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지 좀 어떤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네네.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봇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 나왔는데 그림을 보면서 차이점을 좀 보시면 이제 예전에 일반 백내장 수술은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백내장을 제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손으로 이런 모든 절개를 하기 때문에 집도의 경력도 중요하고 네. 또 뭐 이렇게 집도의 감각에 의존하고 뭐 손떨림 이런 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죠. 요즘에 시행하는 이제 로봇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이제 모든 절개를 손으로 하지 않고 레이저 기계 장비에 수치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정교하고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본인 눈에 이 레이저 수술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되면은 이런 최신 수술 기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시력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좀 다양해지면서 뭐 시간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일반 초음파 백내장 수술과 로봇 레이저 백내장 수술의 각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조금 있는지, 그리고 특징들은 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꼽아주시죠.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초음파로 수술을 한 경우와 레이저로 백내장 수술을 한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손으로 할 때는 아무리 이제 숙련된 의사가 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기계처럼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전낭 절개가 되고 난시 교정이 됐을 때보다 로봇 레이저 수술을 하면 이렇게 자로 잰 듯하게 절개가 동그랗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난시 교정도 정확한 위치에 되기 때문에 보다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래도 로봇이 조금 더 정교하다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백내장 치료법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실제로 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례를 보면은 더욱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제 76세 남자 환자분이셨죠. 이제 노년성 백내장인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에 수정체가 이제 굉장히 심한 백내장이세요. 이제 하얗다 못해서 이렇게 아주 갈색으로 변한 갈색 백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력을 재봤을 때 이제 측정 불가. 그래서 거의 빛만 느끼고 그 시력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이제 방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을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이용해서 수술했을 때 이렇게 동공 부분이 또 투명해져서 까맣게 보이죠. 인공 수정체가 잘 들어간 경우고 수술 후에 이제 0.7 정도의 좋은 시력으로 회복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내장 수술은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여쭤보면은 이제 겁이 나서 눈 수술은 이제 하면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겁이 나셔서 이제 자녀분들이 가자고 해도 이제 안 오시다가 너무 불편해지시니까 오셔서 이제 권유받아서 수술하신 경우인데 수술 시간도 요즘에는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통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전과 후 사진을 보니까 좀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백내장 치료법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송 보다가 연락드렸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죠? 지금 42이요. 네, 자 눈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요즘에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데 그 보다가 갑자기 이제 고개를 들어서 멀리를 보면요. 초점이 안 맞고 약간 좀 뿌옇게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몇 번 깜빡거리고 나면은 좀 보이는데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일시적인 그런 현상들에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상담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떤 사례일까요? 네, 이제 요즘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42살이시라면 이제 초기 노안을 느끼실 수도 있는 나이고 그렇지 않은 나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방금처럼 요즘엔 굉장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니까 굉장히 또 오래 보세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오래 보게 되면 눈이 많이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건조해진 상태에서 멀리를 보게 되면 흐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 때문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안의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30대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42살이시라고 해도 초기 노안이 오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조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온 거라서 어떤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노안이 오셔서 좀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정확히 받으시려면 안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고 이제 안과에서 검사를 통해서 어떤 처방이나 이제 그 진단을 받으시면 또 이게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일단은 일시적인지 아닌지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이게 그러면은 같은 증상인지 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하다가도 이제 차선이 갑자기 이제 겹쳐 보이거나 좀 많이 번져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 뭐 노안의 증상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안구 건조증? 그거랑 그런 거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노안이나 건조증 둘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도 이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너무 편하게 하시지만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눈을 많이 사용하는 일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전방도 주시해야 되고 우리가 사이드 미러도 봐야 되고 계기판도 봐야 되고 이게 굉장히 집중해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장시간 봐야 되는 게 운전이기 때문에 이제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건조증이 많으세요. 그래서 운전 자체도 건조증의 굉장히 큰 원인이고
또 이제 노안이 오게 되면 초기 노안의 또 대표적인 증상이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전 자체가 눈을 많이 쓰는 일이니까 눈 피로를 유발하게 되죠. 건조해서 눈이 마르거나 눈 피로가 오거나 두 가지 다 이제 겹쳐 보이는 증상을 발생하니까 차선이 이게 겹쳐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네, 시청자님 저희 상담을 나눠봤는데 어떻게 좀 큰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더욱더 정밀 검사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문현승 원장과 함께 백내장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문현승 원장과 함께 백내장 치료법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게요. 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시력 장애를 좀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좀 이유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하면 백내장이 재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반문을 하시는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사실 백내장은 이미 제거가 됐고 인공 수정체가 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백내장이 재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진에서 보시듯이 눈 안에 들어간 이제 인공 수정체 주변을 싸고 있는 이제 캡슐이라고 하는 낭이 있습니다. 그걸 수정체 낭이라고 하는데 그 투명했던 낭이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얗게 혼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백내장이 조금 온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예전에 백내장 수술하기 전하고 좀 비슷하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재발된 거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단순하게 낭이 혼탁이 온 경우고요. 다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레이저 치료를 외래해서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바로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레이저 시술을 하면 뒤쪽에 이제 하얗게 보였던 낭이 깨끗하게 제거돼서 이런 경우에 다시 백내장 수술하고 얻었던 깨끗한 시력을 바로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력을 떨어뜨리는 게 백내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 이런 것들도 이제 연령 관련해서 노화 과정에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이 잘 돼서 시력이 좋아졌는데 또 다시 시력이 나빠진다 하면은 다른 원인이 있나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네, 수술하신 분에서 오는 증상이긴 하지만 재발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나라의 안구 질환 중에 실명이 가장 큰 원인이 또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되기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 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백내장 수술이 간편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뭐 당뇨가 있거나 뭐 혈압이 있거나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수술하시기 전에 꼭 의료진에게 그걸 고지를 하셔가지고 조절이 필요하거나 한 부분을 꼭 안내를 받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수술 시기겠죠. 너무 미루면은 이제 간단한 백내장 수술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정기 검사를 권유하는데, 저희가 이제 위 내시경을 이제 40세가 되면은 생애 전환기 검사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통지서가 와요. 그래서 위 내시경은 40세부터 1년 간격으로 받게 돼 있는데, 안과 학회에서도 1년 간격으로 녹내장이나 백내장 검사를 받는 걸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40세부터는 1년 간격으로 안과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주의사항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봄이 찾아와서 날씨는 참 좋아진 것 같지만 꽃가루나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등으로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고 또 눈 건강도 많이 좀 해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럴 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그 황사도 있고요, 미세먼지도 있고 꽃가루도 있는데, 눈은 외부에 이렇게 노출된 장기예요. 단지 이걸 보호하는 거는 우리 눈물하고 눈꺼풀밖에 없어요. 근데 피부는 우리가 선크림도 바르고 뭐 어떤 마스크도 쓰고 할 수 있는데, 눈은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고작 선글라스인데 이게 그렇죠. 다 그런 먼지를 막아줄 수는 없어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 대기 오염 심한 날은 우리가 날씨에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날은 좀 장시간 외출을 확실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안약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인공 눈물을 사용한다든지 알러지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알러지 안약을 처방받아서 적절히 사용해서 염증이 심해지지 않게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평소보다 2배, 3배 이상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이 눈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 많은 요인들 중에서 우리 눈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네. 이제 눈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예전에는 뭐 백내장 정도만 우리나라에서 실명 원인 1위였다면 네. 최근에는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처럼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황반변성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 실명 1위였던 질환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식습관이나 이런 게 이미 서구화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질환을 잘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이제 이 눈도 다 신체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적절한 운동이나 이제 비만 이런 걸 예방하는 게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눈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정기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은 아직 완치하는 방법이 없고 우리 이제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잘 평생 관리하면서 생활하시는 것처럼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단순히 눈만 관리를 해서 될 게 아니라요. 일단은 신체의 일부다 보니까 전부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 모두를 좀 건강하게 잘 가꾸고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정기 검진을 빼놓지 마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 평소에 좀 눈이 침침하시거나 건조증이 심하시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승 원장과 노안으로 인해 찾아올 수 있는 눈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테니스 엘보우나 골프 엘보우 같은 내외측 상과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손바닥을 정면을 향했을 때 팔꿈치의 바깥 부위에 생기는 통증을 우리가 테니스 엘보우, 즉 외측 상과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팔꿈치의 외측 상과와 내측 상과는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근육 다발이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보통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근육 자체보다는 근육과 뼈를 연결시켜주는 힘줄 부위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근육과 뼈 연결 사이에 더 많은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손목의 과도한 사용이나 순간적으로 손목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되면 근육세포 간이 서로 과도한 마찰이나 장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현미경적으로 미세한 찢김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세 손상은 재생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일부 회복되기도 하나 이 손상 시기에 쉬지 못하고 반복적인 부하가 가해지게 되면 정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는 만성적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치유 과정 중에 볼 수 있는 신생 혈관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오실 때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팔꿈치에 쑤시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팔꿈치를 보면 우리 팔꿈치 주름을 중심으로 양쪽에 튀어나오고 있는 뼈를 만져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뼈는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시면은 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뼈를 중심으로 양쪽 손가락 한 마디 윗정도나 아래 부위를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났을 경우에 상과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이 미세한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책상 바닥을 위로 손등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은 이때 심한 팔꿈치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상과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재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지 못하게 되면 힘줄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가 없게 되고 만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는 초기에는 근육 사용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외측 상과염의 경우 재발되거나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통증이 수주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힘줄의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체외충격파 치료나 증식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생치료 시에 힘줄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상와 주변으로 움직여지는 힘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힘줄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볍게 위아래로 힘줄 방향의 수직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강하게 때리며 이듯이 마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힘줄을 마치 활시위를 당기듯이 가볍게 당겼다가 놓아주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적 치료 후에 통증이 경감되게 되면 근육 이완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손목을 신전이나 굴곡시키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손목을 굴곡 및 신전을 시켜줌으로써 근육과 힘줄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운동 중간 또는 작업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요.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인체공학적인 요새 나온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켓을 손잡이를 좀 두껍게 해서 꽉 쥐는 힘을 좀 약하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손목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는 보조기나 팔꿈치에 가해지는 장력을 줄여주는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건강 매거진 1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주저 마시고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2부에서 척추 건강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상담 전화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